저도 뭐 사실 이스타 항공을 갖다가 이런 회사가 그 뭐 인수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네. 어쨌든 뭐 인수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돼가지고 네. 인수할 의사를 보였다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좀 조사를 해봤더니 네. 충청도 기반의 건설 회사고요. 건설 회사. 전국 뭐 도급 순위가 한 682위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매출액이 59억 원이니까 사실은 글쎄요, 뭐 이 정도의 회사가 네. 사실은 이스타항공 뭐 2019년 매출액만 해도 5,500억짜리 회사인데 이 회사를 갖다가 인수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성정이라는 회사는 그 외에 이제 그 실제로 인수하려고 하는 어떤 주인은 따로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백제 컨트리 클럽이라든지 기타 그 대구 건설 산업이라고 이제 그 충청도 기반의 역시 회사인데 이쪽 회사를 운영하는 아버지가 사실은 실질적인 그 성정이라는 회사의 뭐 오너라고 얘기할 수가 네. 있는 거고요. 성정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그 아들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자본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9억 원 정도, 아니 매출이 59억 원 정도고요. 영업이익이 한 5억 정도 뭐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그만 중견 뭐 건설사인데 네. 사실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들은 어느 정도 자본력을 갖춘 회사라는 게 네. 뭐 제가 조사한 바입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본 이 주식회사 성정이라는 곳의 매출액 60억이 채 되지 않는데 계열사를 다 합치더라도 정말 쥐어짜들어서 400억 남짓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스타항공의 인수가가 1,100억가량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이스타항공의 부채가 2,5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괜찮겠습니까? 인수해서 운영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 고모님 네. 어떻게 될까요? 뭐 일단은 내놓은 인수 의향서에 보면은 네. 오롯이 FI가 없습니다. 재무적 투자자가 없고 오너가 직접 이거를 한다 그러는데 일단 이렇게 되면은 사실 뭐 백제 컨트리 클럽 이것을 담보로 해서 지금 뭐 소위 말하는 돈을 일으켜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채만 2,600억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바로 내줘야 될 체불임금 뭐 퇴직금이 850억이에요. 네. 그럼 그거 갚고서 그다음에 리스료가 1,700억 정도 되거든요. 아무것도 안 남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1,100억을 써놓은 걸로 돼 있는데 그게 다 무조건 이 변제하는 데 들어가지 회사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이스타항공의 평균 한 달간의 운영비가 한 30억 대요. 그럼 그 돈은 또 어디서 나올 것이냐 등등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그 회장님 얼굴이 지금 나오는데 이분이 옛날에 이스타항공 창립할 때 150억을 들고 와요. 그래서 주주가 되고 싶어 했고 네. 그 다음에 TA 할 때도 네. 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원래 이분의 고향은 지금 충청도에서 장사를 하시고 계시지만 원래 전북 남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하림, 쌍방울 네. 그다음에 여기 성정까지 보면 전북이 고향이신 분들이 전북에서 굉장히 그 유명한 새를 탔던 이스타항공을 이제 어떤 뭐 애향심까지 더해서 이번에 인수를 하실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자금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하는데 굉장히 본인은 아주 뭐 자신만만하세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골프장 27홀짜리입니다. 거기를 이제 담보로 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연 견뎌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뭐 이 의문심이 많이 나고요. 사실 이거 이스타항공은 잘 아시지만 제주항공이 2019년도 연말에 인수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제주항공 경영진들은 막 속이 탈 거예요. 당시에 인수가가 얼마였냐면 695억이었거든요. 근데 그걸로 불발이 난 거예요. 지금은 1,500억이 돼 있는 상황 등등. 그래서 저는 알고 싶은 게 과연 이렇게 이스타항공이 자기 어렸을 때부터 꿈이라는 거는 뭐 이해를 한다면은 어떻게 이거를 개발시키고 또 지금부터 이게 끝나면요. 우리나라의 저가항공은 이제 구조조정 완전히 개편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2024년 되면요. 진에어, 서울에어, 부산에어가 합병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합병이 되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큰 파도가 앞에 이제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 퍼펙트 스톰이 지금 오고 있는데 어떤 식의 이 앞으로의 경영과 또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돈부터 구하시느라고 좀 바쁘실 테지만 앞으로 뭐 가야 될 길에 대한 어떤 큰 그림도 함께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스타항공의 뭐 예전 직원들, 현 직원들, 아울러 뭐 투자자들 상당히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많이 좀 궁금해하고 계신 만큼 어떠한 청사진이 있는지 저희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아마 이와 관련해 조만간 좀 여러 가지 계획을 좀 내놓겠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도중에 인수가가 불과 한 몇 년 사이에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뛰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사실은 흥행에 성공했다라고 봐도 되는데 여러 가지 기업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다 보시면은 좀 낯선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쌍방울에서도 이 이스타항공을 사려고 1,100억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성정이라는 이 기업은 800억에서 900억만 썼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일단 인수권이 성정에게 넘어갔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되게 의아하다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고모님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스타킹 호스라 그러는데 스타킹 호스가 뭐냐면요. 사냥꾼들이 사냥을 나갈 때 뭐 사람들이 근접하기 어려우니까 말을 가상 이렇게 말에 탈의를 쓰거나 말에 어떤 마네킹 같은 걸 갖고 가서 사냥을 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들러리죠. 들러리인데 이거는 이제 이 경제용어로는 공개 입찰 전에 인수의향자를 잡아놓고 먼저 잡아놓고 공개 입찰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0% 인수가를 높이기 위한 작전으로 많이 쓰는 작전이고요. 요번에 배점을 보면 인수자 선정하는 배점을 보면 인수 합격이 전체 점수의 70%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써놓은 사람이 이제 들어오라 그랬는데 자 요번에 근데 어떻게 하면은 왜 성정한테 이게 갔느냐? 동일 금액을 써내려도 먼저 우선 협상자한테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성정에 갔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업계에서는 야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굉장히 뭐 2019년도에 제주항공하고의 그런 인수 과정에서 나왔던 695억보다는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이것이 이제 돼서 근데 1,100억 뭐 지금 써낸 것들은요 100% 채권단 변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회사에 남아 있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야 되는데 재미난 건요 이스타항공이 자가 비행기가 한 대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남는 돈이 지금 뭐냐면 오롯이 이 운영권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술력 그다음에 항로 개발권에 대해서 주는데 향후에 굉장히 큰 기준점이 될 것 같아요. 저는 2024년도에 그렇게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합쳐지면은 LCC들이 또 뭉쳐야 되거든요. 그때 한번 더 큰 개편이 있을 것 같은데 요번에 LCC 개편의 어떤 기준점이 여기서 마련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공계에서는 이 과정을 굉장히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금 말씀드린 성정 말고 지금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려고 했던 그룹이 바로 쌍방울인데 쌍방울도 계속해서 일단 결과를 지켜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바뀔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뜻이 될까요? 지금 회장님의 어떤 의지를 보게 되면은 그다음에 항공업에 대한 어떤 동경 같은 걸 갖다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은. 따라서 뭐 주인이 바뀔 가능성은 일단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지만 뭐 세상 일은 모르죠. 뭐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거의 뭐 확정됐지만은 사실은 그게 물 건너갔다시피 지금 뭐 LC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뭐 작년도 그렇고 올해까지도 그렇고 몇백억씩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게 국제선이 빨리 이제 재개가 돼가지고 항공산업이 뭐 날개를 달지 않는 이상 국내 LCC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건데 지금 뭐 1,100억 가지고는 말씀하셨지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공익채권 뭐 조금 갖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회생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에서 조정이 이루어지겠죠. 그거 갖고 나면 사실 실질적인 운영비 같은 건 하나도 없는 경우예요. 그럼 실질적인 운영비 같은 것도 새로 마련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자금력이 있는지 뭐 이제 인수 뭐 이가 거의 확정이 됐으니까 회장님께서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고 사실은 뭐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길이라든지 이런 어떤 자신감이 있으면은 뭐 자신의 어떤 희망, 꿈, 그다음에 동경을 갖고 있는 거니까 뭐 인수를 할 거는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앞으로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3개를 더 내줬잖아요. 에어로 프레미어하고 에어로 K 그다음에 플라이 강원을 내줬는데
여기는 비행기 한 번도 못 뛰어봤어요. 지금 그러니까 LCC가 많이 예, 늘어났죠. 라이센스만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9개가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비행기 이제 한 대씩 가졌습니다. 여기 이번에 들어오는데 거기가 어떤 식으로 이 파고를 넘어갈 건가? 네. 지금 뭐 여행이 다시 온다 그래도 2년 내지 3년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진짜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 개편의 물결이 크게 일어날 때이기 때문에 쌍방울이 끝까지 한번 지켜보자 이러는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쌍방울의 추진위원장, 그러니까 인수 추진위원장이 누구였냐면요. 이스타항공에서 사장급 하시는 분을 데리고 와서 추진위원을 했어요. 거기도 굉장히 의지가 지금 강하거든요. 거기다 지금 하림이 여기를 먼저 냈다가 지금 떨어졌는데 네. 하림은 이런 뭐 양계가 아니라 이제는 물류 기업으로 가는데 펜오션을 사갖고 해운업을 굉장히 잘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항공까지 붙이는 부분들로 가는 데서 향후에 지금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 열리지 네. 않겠느냐 보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이번에 일단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업계의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향후 LCC 상황과 관련해서 그 업계를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쌍방울이라든가 하림 같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여지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이 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뭐 주식 투자자 하시는 분들 등등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은 내용이 될 것도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렇다면 방금 고모님께서는 지금 LCC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두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어떤 내용들을 더 눈여겨봐야 될까요, 평론가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인수가 일단 확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나름대로 이제 운영 자금을 갖다가 어느 정도 마련했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럼 가장 선행돼야 될 문제가 사실은 이제 기존에 해고된 직원들을 어떻게 순차적으로 복직을 시킬 네. 것이냐. 이게 바로 이제 사실은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자식들에 대한 어떤 부의 대물림 수단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차피 회장님이 인수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이스타항공을 인수를 해서 사회적 가치에 부응할 것이냐. 네. 이런 어떤 사명감도 제 개인적으로 가져주시길 바랍니다.